안녕하세요 여러분, 깡주의 누룽능자. 자, 오늘은 냉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솔직히 화법과 비법에 대해 간략적으로 설명만 드렸고, 비법과 화법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아직 훨씬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법을 하나 올리고, 비법의 세부사항을 올리고, 그다음에 화법을 대략적인 틀을 올리고, 그다음에 화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3특을 골고루 하시잖아요. 특히 이번 어둠땅은 냉법과 화법과 비버의 밸런스가 정말 잘 맞습니다. 전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나와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을 골고루 하시기 때문에 이제 세 개의 특성을 이제 전체적인 틀만 잡아드리고 그 후에 하나씩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냉법에 대한 대략적인 틀을 잡아드릴 거예요. 근데 냉법은 정말 쉽습니다. 특성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까요? 항상 하던 대로. 특성은 이렇게 딱 찍으시면 됩니다.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쐐기를 할 때 얼어붙은 손길보다 연쇄 반응을 집어요. 왜냐하면 연쇄 반응이 싱크산 딜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연쇄 반응은 얼음창으로 공격을 했을 때 10초 동안 얼음창의 공격력이 3%씩 증가하며 이게 5번까지 중첩이 돼요. 정말 좋은 특성이죠. 그래서 레이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연쇄 반응을 찍는 게 좋아요. 계속 전투가 이어지니까요. 하지만 쐐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몬스터 한 마리를 잡고 그 다음 몬스터까지 가는데 10초가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게 그런 상황이 많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연쇄 반응의 중첩이 풀리고 다시 1중첩부터 시작되겠죠? 얼어붙은 손길보다 연쇄 반응이 효과가 좋아지는 거는 연쇄 반응이 4중첩일 때부터 얼어붙은 손길보다 효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4중첩을 쐐기에선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10초의 이동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까지 막 고려하면서 탱커가 10초 안 끊기게 나 다 몰할 자신 있어 뭐 이런 탱커랑 가신다면 연쇄 반응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얼어붙은 손길이 좋습니다. 또한 레이드 보스에서도 레이드 몬스터가 막 10초 동안 막 사라졌다 나왔다 하는 패턴이 많은 경우 연쇄 반응의 중첩을 이제 이어가기 힘든 경우에는 얼어붙은 손길을 찍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제가 끊임없는 전투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연쇄 반응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멤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딜 사이클이 항상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얼음 화살로 딜을 하면은 서리의 손가락과 두뇌 빈결이라는 버프가 뜹니다. 서리의 손가락은 양옆에 버프가 뜰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얼음 화살 쓰면 이런 식으로 버프가 뜨는데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뜨는 거를 서리의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뜨는 것을 두뇌 빈결이라고 합니다. 이게 각각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은 서리 손가락이 떴을 때는 얼음창을 쓸 때마다 서리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씩 소모가 되면서 얼음창이 추가 딜이 들어갑니다. 얼음창이 매우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뇌 빈결일 때는 진눈깨비를 즉시 시전할 수 있으며 진눈깨비를 시전한 후에 두 번의 얼음창이 이렇게 강한 타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얼음 화살을 쓰면서 서리의 손가락이 쓰면은 얼음창을 써주고 두뇌 빈결이 뜨면은 진눈깨비를 써준 다음에 얼음창을 두 번 써준다. 이게 앵법 디사이클의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자면 서리의 손가락과 두뇌 빈결이 동시에 뜨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에 뜨는 경우가 있는데 동시에 뜨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서리의 손가락 이 양옆에 뜨는 버프 있죠. 그걸 먼저 소모한 후에 두뇌 빈결을 소모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서리의 손가락이 뜨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야 왜 이렇게 안 뜨냐? 나 치명 높은데 야 좀 떠봐. 아니 잠깐만 서리 손가락 왜 이렇게 안 떠? 아 떴다. 이렇게 됐을 때 두뇌 빈결을 쓰면은 그 다음 얼음창 두 번이 추가로 들어간다 했죠? 근데 이때 얼음창이 두 번이 이미 추가로 들어갔는데 서리의 손가락이 얼음창을 쓰면 같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버프를 하나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뇌 빈결과 서리 손가락이 같이 떴을 때는 두뇌 빈결이 떴을 때 진눈깨비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얼음창을 먼저 써서 서리의 손가락을 사용한 다음에 그 후에 두뇌 빈결을 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일 때 얼음창을 써서 서리의 손가락을 먼저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그 후에 두뇌 빈결을 쓴 다음에 얼음창 두 번을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가진 버프의 딜을 최대한 우겨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설명이 끝났죠?
그리고 솔직히 냉법 같은 경우는 냉법이나 화법이 단일딜 같은 경우는 벤티르라는 성향이 더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가진 게 나이트페이밖에 없기 때문에 나이트페이로 설명을 드릴 거고, 나중에 뭐 벤티르를 제가 성향을 바꿀 수 있게 되면은 뭐 아이디를 빌리든가 해서 벤티르나 뭐 강령군주 이런 거에 대한 공략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나이트페이가 절대 안 좋은 성향은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해드린 걸로 해서 기본적인 딜 사이클을 보여드리자면은, 카운트 2초의 눈보라를 쓴 다음에 얼굴을 날리면서 얼핏을 쓰고 기본적인 딜 사이클을 시작할 겁니다. 자, 카운트 5초, 2초 때 눈보라를 시전합니다. 그 다음에 얼어붙은 구슬을 날리면서 얼음핏줄, 그리고 버프 서리 손가락이기 때문에 얼음창을 써줍니다. 서리 손가락이 뜰 때마다 계속 얼음창으로 낭비를 해주고, 그다음에 두 병이 떴죠? 두 병이 떴을 때 진눈깨비, 얼창, 얼창, 그리고 마룬이 끝났기 때문에 마룬 한 번 더 깔아주고 똑같이 딜을 해줍니다. 서리 손가락이 떴기 때문에 얼창을 써주고, 얼창을 써주고, 무빙은 가장 나중에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딜을 유지해 주시면 돼요. 이게 냉법 딜 사이클의 끝입니다. 이렇게 계속 딜을 하다가 무빙이 뜨면 또 분노깨비하고 얼창 두 번 써주고, 또 얼음화살 쓰다가 버프가 뜰 때까지 기다려요. 얼음화살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버프가 뜨면은 서리 손가락이 뜨면 얼음창, 그리고 얼음 피출이 끝난 순간에 나이트페이로 쿨을 줄이면은 마룬과 얼굴과 동시에 될 거예요. 이때 마룬과 얼굴을 깔면서 똑같이 이렇게 딜을 하시면 돼요. 이 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단일에서는 눈보라를 처음 스타트 빼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마지막으로 서성과 두빙이 동시에 떴을 때는 서성부터 지워주고 그 다음에 두빙을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지금 싱크 딜이 아마 2.3K 정도 나오는데 지금 2.2K 정도가 나왔네요. 뭐 물론 제가 말을 하면서 하고 설명드리느라 이제 딜 사이클 조금 늦췄는데도 이 정도 나왔죠? 이거는 이제 이런 딜 사이클을 하시면은 냉법은 조금만 연습하시면은 1시간 정도만 허수아비를 치면 싱크 딜의 95%까지 나올 수 있는 아주 쉬운 직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일 딜 사이클의 설명이 끝났고 이제 광 딜 사이클. 자, 그리고 이번에는 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광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얼음 핏줄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딜 넣는 게 똑같아요. 방금 그 단일 친 것처럼 광도 똑같이 쳐주시면 돼요. 단지 다른 점은 4타겟이나 3, 4타겟 이상일 때는 눈보라를 쿨마다 계속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눈보라가 타겟한테 하나 맞출 때마다 얼어붙은 구슬의 쿨이 1초씩 줄어들어요. 그리고 얼어붙은 구슬을 시전했을 때 서리의 손가락 효과가 한 개씩 추가가 되고 그 외에 딜이 뜰 때마다 랜덤적으로 버프가 계속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어붙은 구슬이 법사에게 정말 중요한 그 약간 준쿨기?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똑같아요. 눈보라를 쓰고 얼굴을 쓰면서 얼핏, 그 다음에 버프 뜨는 거를 이렇게 소모하면서 계속 얼음 화살을 날릴 거예요. 그래서 버프 뜨는 대로 계속 소모해주세요. 그리고 눈보라가 쿨 돌 때마다 눈보라를 이렇게 섞어서 계속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얼어붙은 구슬의 쿨이 계속해서 금방금방 줄어들죠? 그 때문에 또 눈보라를 쓰면은 얼어붙은 구슬이 금방금방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딜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냉법의 이제 광 딜사이클인데, 이렇게 눈보라를 계속 쿨마다 쓰면서 얼굴에 쿨을 주면서 얼음 화살을 쓰면서 서리의 손가락과 조명이 들 때 계속 이렇게 소모를 해줍니다. 이게 기본적인 딜사이클. 그리고 똑같아요. 이제 얼핏이 끝났을 때 붙어서 또 나이트페이에 힘의 전환을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 화보 가이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다음 마룬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룬 위에서 또 신폭을 섞습니다. 아, 이 새끼 또 약파네. 화보도 신폭 이랬는데 냉법도 신폭이래. 근데 진짜 신폭이 현재 좀 잘못됐어요. 비법의 스킬이어야 되는데 화법과 냉법이 쿨기가 없을 때 광딜이 약한데 그거를 이제 보완해주는 최고의 스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4타기 이상일 때 얼어붙은 구슬을 쓰고 눈보라를 쿨마다 써줍니다. 그리고 뜨는 서리 손가락과 두뇌 빙결을 사용 최소 얼음창으로 소모를 해주되 버프가 없고
눈보라가 쿨일 때, 얼어붙은 곳이 쿨일 때, 그때 신비한 폭발이 섞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눈보라를 쓰면서 얼굴을 쓰고, 자, 이제 심폭을 씁니다. 그리고 버프가 뜰 때마다 얼음창으로 소모해주면서 눈보라가 쿨이고 버프가 없을 때는 중간에 이렇게 신비한 폭발을 섞어주고, 눈보라 쿨이 올 때마다 눈보라를 또 써줍니다. 그리고 또 심폭, 심폭, 심폭. 아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심폭을 계속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보라 쿨이 들어왔죠? 또 눈보라 써주면서 심폭. 그 다음에 얼어붙은 곳이니까 얼굴. 그 다음에 서리 손가락 같은 거 버프 써주면서 심폭, 심폭, 심폭. 또 눈보라 쿨이 들어왔죠? 또 눈보라. 그리고 또 심폭. 서리 손가락, 심폭. 그리고 눈보라와 얼굴과 둘 다 쿨일 때 라이트페이의 힘이 전환으로 마력의 눈과 얼굴을 또 당겨오고 마룬 위에서 눈보라와 또 얼굴을 써서 또 서리 손가락을 써줍니다. 버프 써주면서 또 버프가 풀릴 때 심포, 심포. 그리고 버프가 다 쓰니까 버프 써주고 눈보라가 풀이 들어있으니까 눈보라 써주고 이런 식으로 딜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되게 웃긴 게 제가 설명드리면서 엄청나게 때렸는데 얼어붙은 핏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딜을 했는데 딜이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이게 아 이 새끼 진짜 이거 신비한 폭발 이거 약팔이 아닌가 이러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신비한 폭발이 너무 좋습니다. 신비한 폭발이 지금 너무 좋아요 삼특한테. 물론 화법의 신폭만큼 효과가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화법은 기본적인 치명 15%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화법의 신비한 폭발은 비전법사가 쓰는 신비한 폭발보다 더 강한데 맹법 같은 경우는 이제 3특 중에는 가장 약한 신비한 폭발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스탯 구조상. 하지만 기본적인 얼음 화살을 쓸 때보다는 심폭을 섞어주는 게 4타겟 이상일 때는 훨씬 좋습니다. 물론 얼어붙은 구슬과 눈보라가 쿨이 아닐 때 그때만 신비한 폭발을 섞는 겁니다.